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숲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 이 도로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 주변 이런 모양들, 여기 맞죠? 요 목표 지점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한다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장소인데요. 여기 뭔가 이제 군사 목표물이니까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이 화면이 뭔가 좀 그 특별하죠? 뭐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거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위치를 다 찾았는데 이 화면에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지도상의 그 위치 표지 뭐 이런 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세 군데가 나와요. 어디. 그래서 제가 다 찾았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세 군데. 여기도 나오고 요 장소 변전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창고 같아요. 백그로브카라는 곳은 창고 같은 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영상에 나온 세 군데를 다 찾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계란4 시커 드론의 실전 운영 영상을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2대 이상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투관리 시스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스베트 위성군이 도착하기만 하면 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 쓰고 있는데 야 끝내주지 그런 것입니다. 라스베트 위성군이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판 스타링크 말하는 거죠. ISW 지도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제일 한 군데만 표시를 했는데요. 요 부근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부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지역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르즈코프카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또 땅을 되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마지막 남은 여기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도로 다 찾았습니다 하고 또 막 엄청 떠들 수 있겠죠. 미디어에. 그런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스베트 러시아 스타링크 위성만 이렇게 도착하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측 출처에 의하면 러시아가 라스베트 그 위성들을 만들고 있는 공장에 폭격을 했다고 그 사마라에 있는 무슨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위치를 찾기에는 좀 확실치가 않고 어쨌든 러시아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공격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진위를 파악할 필요는 없겠죠. 러시아 측은 영상은 안 나오고 미사일 공격으로 사마라의 한 산업시설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디 뭐 하고 분석가들이 자세히 얘기했는데 뭐 플라밍고 미사일 17발이 날라와갖고 뭐 격추도 많이 했고 그 중에 몇 발은 맞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영상이 나왔으니까 한 발도 안 맞았다고 말은 할 수 없겠죠. 그 위치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는데요. 여기 사마라라는 이 지역에 있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공장지대 여기 좌표를 찍어줬어요. 인터넷 구글이. 그래서 여기 아마 이 공장지대를 공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로켓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타링크 러시아 스타링크 있잖아요. 그거 라스베트 시스템인가 그것도 만든다는 거입니다. 쿠피안스크 13개월간의 끊임없는 전투 쿠피안스크의 폐허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박살난 거 완전 전쟁 나면 아파트는 그냥 작살나는 모양이네. 이건 AM키 매핑이라고 우크라이나 측 친우크라이나 측 전쟁 블로거입니다. 오늘 모스크바 지역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9살 소년이 중태에 빠졌고 55세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드론이 개인 주택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민간인 주택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그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배를 공격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인선이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 끌고 가는 배 있잖아요. 그런 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뻥하고 뭐가 터지죠? 이런 걸 찍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러시아에서도 이런 상세한 그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만 하던 건데 러시아 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로 같은 거 표시되는 거 드론 경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하게 드론을 이제 포화를 시켜서 러시아 방공망을 포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도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야 민간인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격추해야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급하니까 민간이 어떻게 도탄 맞아도 뭐 어쩔 수 없지 보수적 피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격추해 그렇게 바뀔만 하잖아요. 그죠? 오데사 항구 상황 비격된 선박들이 여전히 정박지에 남아 있습니다. 항구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기관총으로 무장한 민족주의 진영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항구 내부에서는 트럭들이 터널을 들고 있지만 이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라트비아는 그냥 마이크를 달아갖고 이 판때기에 그 마이크 여기 아마 마이크가 있겠죠. 이렇게 반사돼서 여기에 이렇게 소리가 집중되면은 그 드론이 지나갈 때 엔진 소리 왱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착하는 그런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유럽에서 유럽 공장들 폭탄 만드는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니까 키예프에 무기 공급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이 이 공통점이래요. 예, 그 보급 병참 그 관련된 그 장비 같은데요. 예, 세탁기도 보이네. 예? 요 세탁기잖아요, 그죠? 완전 호텔인데. 와. 독일은 러시아 선박 납포 시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대응 경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보안 전문가인 모리츠 브리케는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응은 유럽 및 무역 및 해운 회사의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보상 조건을 강화하고 화물 경로 변경으로 인해 배송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선주협회 또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일부 서방 국가 당국이 러시아 선박을 납포하고 압류된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모스크바가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는 대응 시기와 장소를 선택할 것이며 태평양 함대 작전 구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국방부에 이미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9월 20일 날 러시아 선거가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지금 발표를 해놓고 선거 이제 임박해서 우리가 독일 놈들, 프랑스 놈들, 영국 놈들 배를 납치해갖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면은 선거에 도움이 좀 될까?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 또 자포로제 야간 공습을 했다는 쇼핑센터 같은데 산업시설 같은데 공격했다는 거 루틴이죠. 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계속 나오죠.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식량 없다는 영상 계속 나와요. 우크라이나 공공요금 소비자연합의 올라프 포펜코 회장은 겨울철 도시를 떠나라는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우크라이나인들 뿐이라고 말해. 그렇죠. 시골에 다차 별장 있고 장작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빵빵한 빼치카 있는 애들이나 해지 도시 빈민은 그의 말에 따르면 겨울 동안 민간 부문으로 이주하려면 최소 25만 그리브냐가 필요하며 월 1만 5천 2만 그리브냐를 버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주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포펜코는 계산원 슈퍼마켓 점원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 일한다면 마을로 이사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태 계속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몰라도 도시에서 도시 빈민으로 이렇게 근근히 살다가 갑자기 내일 올겨울에 임마 위험하니까 얼어 죽고 굶어 죽으니까 어디 딴 데 가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 러시아, 미국과 터키,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관련 해명 요구. 러시아가 이제 적극적으로 너네 뭐 평화를 원하고 중재를 얻자고 하는데 너네 무기 우크라이나 왜 주는 거야? 이거 증거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터키와 키예프에 대한 대규모 무기 공급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는 거 아까 그거랑 같은 건데요. 이 유튜브에 따르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더글러스 맥그리거 그 유튜버 이 사람도 그러고 또 몇 명 더 있어요. 이 유명한 그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 다루는 관련 유명한 사람들 이 뭐냐면 푸틴은 트럼프가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종의 완벽하게 장악을 못한 거예요, 미국을. 근데 어느 대통령이든 다 케네디 이후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려고 케네디가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다가 그 CIA한테 총 맞아 죽었다는 썰이 유력한 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그냥 거의 허수아비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어 취임할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와 미국의 진짜 통치 구조와 외교 방침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그 영상이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완벽하게 그 미국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대통령도 그럴 수 없었던 과거 역사도 있기 때문에 푸틴이 그냥 이해하고 트럼프를 적으로만 돌리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에 대하여 아무런 실권이 없다. 바이든 시절, 오바마 시절, 부시 시절에 정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의 선물에 기대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레오니드 슐루츠키 국가두마 러시아 의회입니다. 국회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 다스 통신에 기고한 칼럼에서 밝혔다. 그는 키예프의 테러 정권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체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반드시 무력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케이스로 하나 제대로 조지겠다 그런 거겠죠. 유럽하고는 나중에 또 기름도 팔아야 되고 천연가스도 팔아야 되니까 일단 대리전에 나서면은 대리전에 나서서 대리전 국가로 선택돼서 그거에 호응해서 러시아와 싸움을 붙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시범 케이스로 확실히 조지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유럽 트럼프의 모스크바와 대화 촉구 뭐 항복하려는 마음은 없잖아. 러시아를 항복시키려는 대화잖아. 그러면 뭐 평행선이지 뭐. 모스크바는 유럽과의 진지한 협상에 여전히 관심이 없으며 이전의 외교적 제안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방 분석가들은 키예프의 방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투가 더욱 파괴적으로 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잠깐 쉬었다 하자는 거지. 러시아는 잠깐 쉬는 거 없음. 계속 공격할 거임. 그런 거죠. 미국 의원들이 가을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또 미국 의원들 왜 가는 거겠어요? 유럽이랑 똑같은 거겠죠. 이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배팅을 했을까요? 러시아가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크라이나 우리 나토가 이길 거 얼마나 우리가 센데 세계 최강인데 그러고서 블랙락 같은데 재산을 겁나 몰빵해가고 지금 재산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야 러시아 가갖고 있잖아. 야 휴전하자고 하자 뭐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왜 오라고 그랬을까요? 호전적인 인상을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냥 언풀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연극이라고요. 실제로는 마쿠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냥 겉으로는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다. 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텐진에서 메이드 인 러시아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러시아 물건 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이것 좀 사세요. 그런 거 했나 봐요.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의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협력 단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병력을 증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거 쎄한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나토와 싸우고 있다. 그러면 북한을 조져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상상 가능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해방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례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두 사람의 회담 사진을 공유하며 이 사진 속 표정은 다소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웃는 사진은 많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사이가 매우 좋다. 이거 이상한데? 안심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조지고 싶은데 나는 북한을 조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일본이 할 거임 그러면서 이제 착한 형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저의 선입관, 저의 확증 편향이 자꾸 발동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셸 스틸이라는 새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북한판 미스터 션샤인이에요. 이병헌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이 조선에서 양반한테 핍박받던 노비 출신인데 미국으로 가갖고 해병대 장교가 돼서 돌아와서 자기를 핍박하던 양반한테 영어로 샬라 하면서 너 영어 못하지 새끼야. 야 나는 영어도 잘하고 미국 인막 군인이 때려봐 이런 그 내용이잖아요. 자꾸 안 봐서 몰라요 사실. 그런 내용일 것 같아. 미국 해병대 목걸이도 이거 찼어 이거 어이씨 대박 겁나 멋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주한 미대사 이분이 미셸 스틸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간 데가 영락기도 교회. 이 교회가 어디냐 영락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미셸 스틸
영락교회 치면은 자르르륵 나와요. 그냥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약한 걸 더 요약해 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2차 대전 말. 자, 휴전선이 그땐 38선이었죠. 38선이 그어질 때 북한에 이제 들어와서 김일성이 들어와갖고 어떻게 여기 평양 이쪽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의 총 본산이 고향이 여기예요. 여기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대. 근데 여기에 들어왔고 북한이 뭐예요? 인민의 아편,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 새끼들 돈 너네 제재소 뭐 가족 재산 땅 다 뺏고 종교이 너 이 새끼야 이거 저 뭐야 이거 성경책 밟고 안 지나가 이 새끼 너 죽어 막 그래갖고 거기 도망온 사람들이 맨손으로 그냥 도망온 거야.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겠죠? 에?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누가 아무나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새끼 빨갱이다 그러면 죽여! 그냥 재판도 없이 막 이런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건 또 빨갱이들이 또 인민재판이라고 그렇게 하던 거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이 영락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서북청년단이라는 그걸 단체를 조직해서 빨갱이 때려잡기를 시작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막 양민학살도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감한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 북한판 미스터 션샤인 이 사람이 미국 대사가 돼서 멋지게 한국에 딱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당한 건 아니야. 이 사람 부모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했겠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 아들 손자들아 내가 죽어도 내 원수는 갚아다오. 북한에 찾아야 할 조상 땅이 있단다. 그걸 찾으면은 너네 엄청 부자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 땅이 많았는데 빨갱이들한테 다 뺏겼다. 그 땅을 찾고 싶겠죠. 북한의 조상 땅. 김진팔은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지만 이분들은 뭐예요? 북한의 조상 땅이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찾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이 언제 부임했냐면 2026년 7월 30일. 야, 얼마 안 됐네. 한 달도 안 됐어. 한국에 입국하여 공식 부임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왜 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제가 어제 분석했죠. 마틴 암스트롱 사이트에서 본 것입니다. 나토는 북한을 위협한다. 언제 나온 2024년 10월 8일. 2년 됐어요.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을 해갖고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여기 말씀이에요. 여기 러시아 영토로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북한이 참전을 해갖고 이 새끼들이 남이 싸움에 왜 끼어들어. 그래갖고 다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이쪽에서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너 가만 안 두겠어. 나토는 북한을 위협한다. 마틴 암스트롱 2024년 10월 8일. 2년이야. 2년 동안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 도대체 이 새끼들은 북한은 나토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토가 계속해서 반복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했겠지. 나토는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병법 뭐 육도 삼약, 손자병법, 뭐 삼국지, 뭐 초안지 기타 등등 다 본 놈들 미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전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야.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치기 전에 한 게 뭐가 있었냐면 소련하고 독소 불가침 조약이란 걸 맺었어요. 왜? 이쪽으로 쳐들어갈 거거든. 근데 뒤통수를 까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너 쳐들어오지 마. 알았지? 그러고서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여길 쳐들어갔어. 그가 독소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이쪽으로 병력을 집중시키려고 그러면 이쪽이 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을 후드럭 깔까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전병력이 여기에 투입됐겠지. 그럼 이쪽은 비었겠지. 야, 미국은 우리는 여기서 무기를 다 썼기 때문에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일본 네가 있잖아. 2차 대전 때 뺏긴 니네 땅 여기 북방 이 섬 있잖아. 그거 처질 절호의 기회 아니냐? 러시아는 지금 여기서 싸움하느라고 이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떤 높은 년이 야 그거 옛날 우리 땅임. 그러니까 푸틴이 와갖고 여기 와갖고 야 그거 아님. 그러고 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북한이 지금 여기다가 군대도 파병하고 미사일도 주고 폭탄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북한이 어떤 전쟁에 휘말려서 야 우리도 포탄 써야 돼. 야 우리도 군대 부족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북한이 여기를 참전을 못하겠죠. 라고 어떤 놈이든 생각할 수 있잖아. 나토에 있는 어떤 공부 많이 한 놈이 옛날 군사 역사 공부 많이 한 놈이
김진팔도 아는 걸 걔네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마침 미국에서 온 대사도 뭐예요? 야, 나 미스터 선샤인이야. 너 북한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야, 그러면 북한이랑 러시아는 서로 그거 군사동맹 같은 걸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을 당할 경우 도와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야,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옛날 땅 찾겠어 하고 여기를 뭐 공격했다. 그러면 러시아가 야, 우리 땅 공격당했으니까 북한도 자동으로 도와줘. 이렇게 되면 이제 도와주게 되잖아. 왜? 러시아는 저쪽에 병력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북한을 여기를 끌어들여야 북한이 여기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러시아를 못 도와주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주한 미군하고 주일 미군은 가만히 있을까? 자기네 그 일본이 동맹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주일 미군 여기로 공격하겠지. 주한 미군도 같이 거들겠지. 그러면 미사일 날라다니고 공장 부서지고 원자로 발전소 방사능 나오고 강남 아파트 아작나고 야, 그거 볼만하겠는걸?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마침 한국 미국 대사가 한국에 온 미국 대사가 뭐 어떤 사람이 북한판 미스터 선샤인 가족.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빅토리아 눌랜드 이 사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역 쿠키 나눠주던 사람 마이단 그 사태 때 쿠키 나눠주던 이 사람도 가족이 그 우크라이나판 미스터 선샤인이야. 조상이. 그 유태계인데 그쪽 우크라이나 그 근처 살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런 썰이 있어. 러시아의 조상이 러시아에 원한이 있다던가 뭐 하여튼 확인되지 않은 썰이 있고 그다음에 루비오 이 사람도 쿠바판 또 미스터 선샤인이야. 내가 부모님 조상의 어떻게 되면 그 마피아 영화 대부에 보면은 Rather than be taken alive, he exploded a grenade he had hidden in his jacket. But it occurred to me, the soldiers are paid to fight. The rebels aren't. What does that tell you? They could win. 깡패 마피아들이 카스트로한테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였나 보지 이 사람 조상이. 그러니까 야, 내 재산이 쿠바의 그 깡패 카스트로 새끼 빨갱이 새끼가 내 재산을 뺏었다. 그게 있었으면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때도 됐을 텐데 이 하레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뭐 그랬나 보지 유언으로. 지금 공통점이 보이죠? 미국의 그런 그 관직자들은 이민자들인데 본국에서 뭔가 원한을 지고 이병헌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처럼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와서 자기 본국의 원수들한테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쎄한 느낌이 점점 강해진다.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러 왔을까요? 만약에 이 전쟁을 할 때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한 문학소년의 상상일 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받고 막 꽁냥 빵땅 상황이 벌어질 때 한국 대통령이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야, 한국군 가만히 있고 내 말만 듣고 작전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미군 작전 지휘 받지만 막 이따우 소리 하면은 이 대사가 가갖고 야, 너 마두로 옆방 쓰고 싶냐? 이 새끼 마두로 옆방 비워놨는데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너 며칠 밤 가서 자고 싶어? 뭐 이런 용도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어떤 한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소년의 상상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한테 그 자산 동결된 거 돈하고 금괴 막 이딴 거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제 사실 뉴스가 나와서 제 텔레그램에 링크를 했었는데 야후에서 파이낸스에서 나왔었어요. 비행기로 UAE 아랍에미리트 로얄 제시 운영하는 보잉 747 항공기가 아부다비에서 이란 공항으로 뭘 갖다 줬다고 수십억 달러상의 자산 금 포함.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 너네 동결된 거 그냥 줄 테니까 공격하지 마. 그랬다는 거죠.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그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중단할 예정이며 양측은 정보 공유 및 경제 관계를 포함한 협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의 테헤란이 최소 2곳에 다른 걸프 국가에도 유사한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너네 동결된 거 우리 돈 주면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미국이 나쁘지. 우리는 형제잖아. 같은 이슬람 형제. 막 이러면서 이제 잘하는 거죠. 이거 정치 잘하는 거예요. 원수를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미국만 고립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들과 이제 중동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이죠. 중동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이 이제 미국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은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베센트가. 근데 경제 제재를 푸는 동결 자산을 그냥 돌려주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배신을 하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너네 공격 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이란이 가까워요? 미국이 가까워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에 대해 뾰토르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인용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미국 정부 체제와 이란 미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이 거짓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안팎의 진실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모두 잃게 된다. 이거보다 이게 더 좋지 않나? 걔네들이 이슬람이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게 더 나은데? 내가 볼 때는 더 이해하기 좋은데? 도스토예프스키는 너무 문학적으로 써갖고 이거 뭐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모두 잃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사실 좀 와닿지 않아.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한테 와닿는 건 이거. 이 세상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는 거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응?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죠.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는 거죠. 우직하고 정직하게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직하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그는 기존의 소통 채널이 효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이란은 현재 임시적인 합의를 모색 중이며 이는 항구적인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본 유튜브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 나온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케네디의 교훈이 이런 거예요. 케네디가 그 쿠바 미사일 사건 후에 한 얘기가 있대요. 어떤 핵보유국도 수치스러운 패배와 핵무기 사용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러시아가 쿠바에 핵무기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러시아 코앞에 핵무기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땐 터키에다 핵무기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미국이 먼저. 그래갖고 러시아가 그래 그럼 우리도 쿠바에 갖다 놓지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멕시코가 미국의 반대되는 군사 그 조약 기구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아직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망했지만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같은데 멕시코가 나 가입할래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네 국가의 주권 문제니까 그러면 그래도 되지. 그러겠어요? 안 그랬거든요. 쿠바에 핵무기 갖다 놨다고 할 때 절대 그렇지. 막 3차 세계대전 날 뻔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가 내 맘이지. 내 주권사항이지. 내가 나토에 가입하든 네가 뭔 상관인데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옆집에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가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야 아직 찌르진 않았잖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은 사이좋게 지내시겠어요 걔랑? 지금 그것 때문에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 살려주려고. 예? 미국 체면 살려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항공모함도 침몰시킬 수 있었는데 러시아가 말려서 침몰 안 시켰다고 그런 얘기도 어제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아까 링크해드린 거기 보다 길어요. 막 40분짜리 1시간짜리인데 제가 다 봤어요. 미국이란과의 긴장 고조 속 추가 항공모함 배치. 또 미국은 이제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 너 에이브라함 링컨 3개월 동안 우유 못 먹어갖고 찡찡대는 애들 빼주고 조지 워싱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보급 위기는 왜 생겨나? 우유를 왜 못 갖다 줬냐? 미국 항공모함에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미국의 이 중동 지역 보급창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바레인에 있는 첫날 제가 이거 영상 올렸잖아요. 조회수 대박 터졌는데 이거 작살내는 거. 여기가 미국 그 PX였다는 거예요. 보급 병참기지. 근데 첫날 작살낸 거야. 첫날 바로 그냥 최초 영상이 여기 레이더 박살내는 영상이었고 그게 제가 위치까지 찾아갖고 여기 올렸던 그 영상이 있었어요. 여기가 박살나니까 미군이 어디다가 옮겼냐면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령 아일랜드 그 섬 여기에다가 옮긴 거예요. 너무 멀어갖고 병참이 힘든 거야. 여기다가 두 발을 날렸대 미사일을. 이란이 한 발은 바다에 떨어지고 한 발은 요격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멀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우유를 못 갖다 줘갖고 애들이 찡찡대고 아 집에 갈래잉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뭐라고요? 여기 항공모함 격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을 자극해서 핵전쟁으로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경고만 해서 쫓아냈다. 아 근데 이상하게 또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앱스타인 또 관련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건 더러워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앱스타인 이슈 뉴스가 또 나오는 건 왜일까요? 이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발을 빼려고 하는 걸까요? 중동에서? 그래 이스라엘이 협박하고 있는 걸까요? 야 트럼프 발 빼는 거야. 너 잊어버렸어? 앱스타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슨 파일 무슨 동영상 이렇게 금발머리 이쁜 아가씨하고 있잖아. 야구하는 동영상 내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잠깐 잊은 모양이지? 뭐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이 동영상 이쯤에서 지금 마틴 암스트롱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이거는 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만 좀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요 우크라이나 인종지도 이렇게 한글로 친 다음에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따다닥 나와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친러계가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친러계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디까지만 가고 싶겠습니까? 이 정도지 대충. 여기가 노보로시아의 노보로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출처가 무려 포브스입니다. 포브스. 같은 방식으로 자원지도를 찾아보면 거의 이 부분까지가 많고 이런 데는 별로 없잖아요. 여기까지 왜 가요? 적대적인 주민들도 살고 있고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찾아보면 여기 노란 거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흑토지대야. 그리고 위로 갈수록 흑토지대이지만 이게 흙이 점점 안 좋아져.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먹으면 딱 되는 거야. 러시아는 이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아. 같은 방식으로 언어지도, 우크라이나 언어지도 출처에 따라서 좀 다른 건 보이지만 어쨌든 언어지도를 찾아보면 딱 보세요. 이 빨간 게 러시아어권이거든요. 일로 갈수록 러시아어가 희박해지잖아. 이쪽으로 여기도 중간중간 다른 언어가 섞여 있어. 빨간 게 러시아어인데. 그러니까 이 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뭘 다 못 먹었기 때문에 졌음. 이건 무슨 아유